대한항공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4% 증가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10.9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0.81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항공우주원가 별도 공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2조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14.1% 증가했고 재고자산은 5.7%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조금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15.6%. 그래서 매출 총이 금액상 8.8%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이익률로는 1%가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15.1%나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조 4,68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는 1.1%가 떨어진 겁니다. 금액은 올랐지만 원가 생산성도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항공료하고 그 항공우주 원가를 매출 재료비 성격에 넣습니다. 3조 7,585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마이너스 3.5%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항공료 및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 15.7%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1%가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17.6% 증가했습니다. 스루풋보다도 좀 높게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TOE 생산성은 1.21로서 0.02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1조 4,395억 원으로 7.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86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은 분기에는 공시를 안 하고 전체 재고자산으로 매출원가에 의한 총재주 비용을 역산해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간 사업보고서에만 그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하는데 제공품하고 원재료는 항공우주원가에 해당하는 거고 저장품 쪽이 유지보수 자재 및 그 항공료 이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찌 보면은 그 항공업은 항공우주 원가가 없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나 스루풋 회계나 크게 차이가 날 일은 없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재고자산의 변동이 아까 그 연간 거로 보면은 제공품 내지 이런 것들의 변동이 있는데 그런 게 없죠. 단지 연료 유류비만 얼마 썼다. 그 항공 운행에 따른 이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그 11.6% 증가했고 항공우주 원가는 16.8%. 그게 우주 원가라고 상품이라면은 가공비가 배부가 안 되는 거니까는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항공우주 원가라 그러면은 뭔가 이 대한항공이 그 지라든지 이런데 보잉이라든지 이런데 수리 내지는 그 납품을 하는 그런 제조업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원재료비하고 또 경비가 그 항공업하고 다른 비용이 또 나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전체는 포함시키더라도
그 재고자산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표현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A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1.9%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7.6%가 증가했습니다. 비성분 내역에서 항공우주 원가가 없다면 항공업의 손익계산서는 스루프 손익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항공우주 원가가 있다면 A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표기를 해야 더 투명한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에서 그 판매관리비 1조 원대를 뺀 5조 8,337억 원이 그 항공우주원가 그 가공비와 그 다음에 항공 및 이 화물 사업에 대한 그 현장 경비들이 되겠죠. 그거를 토탈 가공 비율이라고 표현해 보면 1.8% 증가했고 생산 재료비라고 제조비 표현으로 그냥 했습니다. 39% 1.8%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항공료 및 원재료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그 검증은 회사는 표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의 증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만큼 총 제조 비용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Q 총 생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그 차이가 있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이 문제인데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465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그만큼만 증가하면 되는데 471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6억 6,400만 원이 재고가 어디서 더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는 환입을 잡을 때 얘기입니다. 18억 원을 환입을 잡았으니까 11억 원을 더 환입을 잡았다는데 이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평가 작업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게 좀 보이는 거죠. 요거는 재고자산 환입을 잡아서 문제지만 이 전년도 3분기에는 돈이 날아간 것으로 인식이 되죠.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817억 원이 나갔으면 그만큼만 증가하면 되는데 재고가 1076원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258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평가 손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산식에 의하면은 282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또 굴러 떨어져 들어온 겁니다. 이런 재고 관리가 그 항공우주 원가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공개된 보고서상으로는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만큼은 현금으로 안 맞으면은 다른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재고자산 회계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1조 5,71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9.4% 증가했고 직원 수는 18,257명으로 304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인당 1억 1,47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객화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31.7% 올라갔고 공항 관련비는 제주 항공할 때도 그 공항 관련비라는 똑같은 계정 과목이 있는데 20.8% 증가했는데 제 지금 기억상으로는 31.8%인가 제주 항공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매출 증가율 폭하고의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객화 서비스라는 게 여객과 화물 서비스에 들어간 돈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객화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31.7%나 크게 증가했고 지급수수료는 7% 증가했고 판매수수료는 9.7% 증가했는데 지급수수료는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하청업체에 나가는 거라면은
판매 수수료는 아마 그 항공 티켓 예매 이거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전체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수르푼율도 상승을 했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0.9% 상승했습니다. 차입금을 조금 더 차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고 이걸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그 수량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항공유 총 사용량 나누기 현재 재고 그게 정확하겠지만은 저 수량으로 어떤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5.4% 하락했어요. 항공유 국내에서 넣는 가격이 있고 해외에서 넣는 가격이 있는데 단순 평균으로 할 수밖에 없고 매입 비중이 전체 매입액에서 83.8%고 나머지는 항공우주 원가에서 사는 원재료 등이 되겠죠. 5.4% 일단 내려갔습니다. 83.8% 범위 내에서 내려갔고 판매 가격은 여객급 화물 이 매출 비중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물은 단순 평균으로 했습니다. 국내선 가격은 올라갔지만은 국제선 화물 가격은 인상된 게 없습니다. 어쨌든 단순 평균에서 매출 비중으로 하면 1.2% 상승했고 그렇게 해서 그 87.9% 범위 내에서 한 5.4% 똑같이 어떻게 5.4%가 나왔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요약표를 만든 건데 이 투명성 입증을 하려면 항공유가가 하락해야 되고 항공민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항공유가 하락한 것은 노출이 됐는데 항공인 가격 상승한 것은 거꾸로 하락된 거로 나오죠. 물론 퍼센트의 범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항공우주 가격이 뭔가 반영이 돼야만 논리상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증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내부 감사 같은 걸 해야 되겠죠. 외부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도 매출액 대비 82.9% 진도율을 보고 있어서 이대로 4분기까지 간다고 보고 연말까지 그러면은 운영비용 기준에서 15조 1천억 정도 할 것 같고요.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5조 1천억을 한다면은 한 1조 7,900억 정도 남는 것으로 되는데 항상 계획보다도 더 좀 실적을 내보자. 그러면은 이건 전체 회전율입니다만은 15회전 해보자. 그러면은 15조 한 6천억 원대를 하게 되면은 거의 조금만 더 잘하면 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한 것은 슬픈 손익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 원가 포션이 약하기 때문에 큰 금액 차이는 아닙니다. 주가는 22,850원으로서 연초보다 1,050원이 하락했어요. PBR은 0.81 상태로 10%가 내려갔고 그런데 임팩트 1,2라는 것은 미래가치 지표로 개발한 임팩트 1,2인데
이게 올라갔다고 그러면은 저는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상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아니네요. 5% 이상 주주는 한지칼이 26.13%, 연금공단이 6.92%, 그리고 모건 스탠리 외국인이 17.75%인데 이건 모건 스탠리만 눈에 띄는 거고 다른 외국 투자 기관들도 많을 겁니다. 거래가 있을 때만 노출이 되거든요. 한진칼의 최대 주주는 조원태시로서 5.78% 한진칼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제주항공을 분석했는데 제주항공의 어떤 손익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투명하냐 이것을 좀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최대 항공 독과점 할 것 같죠. 아시아나까지 인수를 한다면은 근데 뭐 외국하고의 또 경쟁이 있으니까 독과점이라고 그렇게 공격할 거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대한항공의 매출 규모 한 15조 정도 된다는 정도 그리고 이익도 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 투명성은 항공우주 쪽만 좀 파악하기가 어렵지 나름대로 또 괜찮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상 대한항공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포트회계로 분석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